경기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길인 경전선 가운데 순천에서 광주 구간은 여전히 단선에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달 말 복선 전철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 관심사입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갈수록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금 회수를 위한 중간 수거책을 2중, 3중으로 두는 바람에 경찰이 총책 검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돌산 연합청년회 등이 공익기부 약속의 조속한 이행과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 경전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광주, 순천 간의 전철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을 기점으로 부산 방향은 복선 전철화가 진행됐지만 광주 구간은 정부가 경제성을 타진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경전선 순천 구간,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옵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길. 하지만 수십 년째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전철화가 시급한 철도입니다. 전체 구간 가운데 부산 순천 구간은 복선 전철화가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입니다. 쟁점은 순천 광주 116.5km 구간.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입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은 올 초 예비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금년 12월 말기에 실시하는 기획재정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순천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경전선의 중간 지점으로 전철화의 기대가 큽니다. 광주 부산 간 운행이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 물류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에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제 강점기 건설 이후 여전히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있는 경전선. 앞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내 22개 시군이 관광을 매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6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유치하기 위해 권역별 4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이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 박람회 참가, 팸투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홍보를 함께 준비하고 온라인 홍보와 관광 SNS 기자단 등을 통해 권역별 공동 마케팅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는 4,600여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 기점인 여수 돌산 지역 청년단체들이 케이블카의 운행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돌산 연합 청년회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도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수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청년회 회원들은 나아가 더 이상 주민 불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보장하지 않으면 직접 해소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인출해오던 일당이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중, 3중으로 중간 대책을 둬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A씨가 한 남성을 만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A씨는 이 남성으로부터 현금 5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수상한 전화를 받은 이 남성의 신고 덕분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출금해 A씨에게 건네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입금된 돈을 2차례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금 수거책이었고
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금을 회수한 뒤 또다시 다른 계좌로 입금합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계좌주인 B씨도 12개의 법인, 개인 명의 계좌만 빌려주고 매달 300여만 원만 받았을 뿐 사기금은 가로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통장을 빌린 C씨를 추적해 검찰에 넘겼지만 C씨 또한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은 2중, 3중으로 현금 인출책과 통장 대여책을 둘 뿐만 아니라 피해에게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현금 흐름을 교란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히더라도 이미 현금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보이스피싱에 올해 집계된 피해액만 5천억 원. 경찰은 갑자기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입금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1층 상가 세입자가 숨졌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여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 건물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안전시설은 따로 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바깥으로 나오는 56살 이모 씨의 머리 위로 벼락처럼 큰 벽돌이 떨어집니다. 콘크리트로 된 벽돌에 맞은 이 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놀란 현장 관리자가 이 씨에게 뛰어옵니다. 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막 시작되던 참이었고 마침 건물 밖으로 나오던 이 씨의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진 겁니다. 벽돌은 창틀을 지지하던 이 기둥을 떼내는 과정에서 이곳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건물 1층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이 씨는 3층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걸 알고 있었고 위쪽을 살피며 위험한 상황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 씨는 현장 바로 아래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갔는데 벽돌이 간판에 부딪히며 방향을 틀어 이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안 피했으면 그냥 뒤로 둥기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타이밍이 벼락 맞는 것처럼 그냥 타이밍 딱 맞아버렸어요. 리모델링 시공업자 50살 김모 씨가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낙하물 방지 그물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부검하는 한편 김 씨와 작업자 2명을 상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 나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가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던 나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에 참여한 주민 1,535명 가운데 821표, 53.5%를 얻은 동교 저수지 인근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나간면 종합복지센터는 지난 9월 생활 SOC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34억 원과 주민들이 모은 4억 원의 기금으로 건립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0명의 면허증을 반납받았으며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6,400여 명의 고령 운전자가 있으며 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안좌도에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공식까지 열렸던 이 사업은 2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만 소진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청 앞 공터입니다. 해태상과 석탑, 장승들이 야적돼 있습니다. 신안군이 2년 전 안좌도에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며 5억 원을 들여 매입하거나 기탁받은 것들입니다. 해태상 등 석조물 116점은 신안군에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고
3,000여 점에 대한 기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는 신안군에서 일부는 기탁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해태상 등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고기로 전 신안군수 역점 사업으로 2022년까지 국비와 군비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2년 전에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 기공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공사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되었을까? 테마공원하고 못한다 했는데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군 관리 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 진행 중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0월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계약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 기공식만 열렸을 뿐 2년 동안 지지부진한 세계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신안군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가 보존돼 있는 정병욱 가옥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가옥 해체와 보수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공사 기간에 가옥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방문객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청산가리의 10배 독성을 가진 파란고리 문어가 잇따라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통발에 파란고리 문어가 잡혀 올라와 통발 주인 58살 박모 씨가 수산 관계자에 인계했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지난달에도 여수에서 잡혀 올라왔는데 해경은 독성이 매우 강해 만져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수와 광양의 인구가 늘어난 반면 순천의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수의 인구는 28만 2,980명, 광양의 인구는 15만 1,592명으로 각각 922명과 573명으로 늘어났지만 순천은 307명이 줄어든 28만 1,2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의 경우 각각 5개월과 10개월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고흥의 인구는 6만 4,976명으로 올해 1월보다 772명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한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수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상포 지구 단위 계획이 2017년 말까지였지만 이를 수립해야 할 삼부 토건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 늦췄습니다.